안녕하십니까.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조승래 국회의원입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회의가 7시 반부터 계속 1시간 간격으로 있어서 오전 브리핑을 생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난 일주일은 각 부처에 대한 업무 보고가 진행됐습니다. 전반적인 총평은 공무원들이 많이 좀 노력도 하고 애를 쓰고 있지만 좀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일부 부처에 대해서는 좀 보완해서 보고해 줄 것을, 또 일부 부처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들이 새로운 정부에 대한 국정 철학을 서로 공유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족했던 부처 혹은 미뤄졌던 부처에 대해서 검찰, 방통위, 해수부 등 부족했던 부처에 대해서 추가 업무 보고를 받고, 또 진행이 됐던 부처의 경우에도 또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업무 보고를 받는 형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각 분과에 따라서는 유관 기관들에 대한 보고가 좀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이 추가적인 보고를 또 받는 것도 잡고 있습니다. 그렇고 한편으로는 이제 국정과제를 분류하기 위한 이제 구체적인 작업들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각 분과별로 또 국정기획 분과에서 국정과제를 어떻게 분류하고 구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초안 작업들을 이번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통 플랫폼에 대한 그 명칭 공모가 있었는데 그 공모에 대해서 25일까지 최종 선정한다, 이렇게 대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분과별로 공유 드릴 사안들을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정기획 분과는 국정기획위원회 핵심 이슈에 대한 TF를 만들어서 이제 본격적인 논의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먼저 국정운영계획 5개년 TF는 당초의 국정운영계획과 재정계획을 통합해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TF로 구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안도걸 의원님이 이제 팀장을 맡고 허영 또 홍성국 위원 등이 이제 함께 참여를 하고 각 분과에서도 TF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조직 개편 TF는 이제 전체 회의를 한 차례 가졌고, 그리고 오늘 또 지금 진행을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공약 사항과 각 분과 그리고 각 부처에서의 조직 개편 수요에 대해서 취합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좀 정리하는 작업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 부분은 최대한 좀 속도를 좀 내서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회의를 통해서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국정과제에 대한 분류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국회, 여당하고의 그 사전 협의 논의 과정들을 좀 잘 상임위별로 좀 거쳐졌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여야 공통 공약이 있습니다. 공통 대통령 선거 공약이 있는데, 이 공약에 대해서 저희들이 야당하고도 그 공약에 대해서 공통 공약 이행 계획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는 그런 과정들을 좀 거칠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국정과제 혹은 공약으로 포함되어 있지만, 지금 그 현재 임시국회가 진행되고 있어서 임시국회 내에 여당과 당이, 그러니까 당과 정부가 협의해서 우선 처리해야 될 민생 법안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도 또 마찬가지로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관련된 업무 협의나 혹은 지원을 좀 해야 될 상황인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제 1분과는 국정과제 전략 수립을 위해서 지금 업무 보고를 받은 걸 토대로 해서 2차 브레인스토밍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유관기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이제 진행할 생각인데, 목요일에는 한국은행, 그리고 금감원, 금요일에는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유관기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경제 2분과는 그 분과를 4개 위원회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는데, AI, 과학기술, 우주항공, 방위산업을 한 소위원회로 하고, 산업통상에너지를 한 소위원회, 중소벤처 농식품해양을 또 하나의 소위원회, 국토 SOC 지역을 한 위원회로 해서 소위별로 공약 및 부처 업무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미보고 기관들이 몇 개 있는데, 추가적인 업무 보고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
행복청, 해경청, 해수부 등 지금 이제 아직 업무보고가 되지 않은 부처 혹은 기관에 대해서 또 업무보고를 추가로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회 1분과하고 사회 2분과는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업무를 좀 진행을 하는데 사회 2분과에서는 방통위와 관련된 업무 보고를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목요일 날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전체회의가 있었는데 전체회의 전에 그 하정우 AI 미래기획 수석의 이제 특강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정우 수석은 AI와 관련된 글로벌 동향에 대해서 공유를 했고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이 AI 환경을 어떻게 좀 도약시켜 나갈 것인가. 그래서 AI 3대 강국을 가려면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가 좀 있었고요. 관련해서 위원들의 질의도 있었는데 의료 혹은 고용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AI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가 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AI 생태계를 제대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AI 관련된 SOC부터 AI SOC, 컴퓨팅 파워 이런 게 해당되겠죠. AI SOC부터 산업 생태계, 인재 양성, 서비스, 글로벌 거버넌스 등 이 전체적인 생태계 전체를 보면서 전략을 좀 만들어 나갈 필요성이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소통 플랫폼에 대해서는 6월 18일 오후 2시에 오픈한 이래로 지금까지 약 한 7만 한 6,500명 정도가 접속이 돼서 하루에 한 13,000~14,000명 정도씩 접속을 하고 있고 현재 제한된 것은 1,877건 이 정책 제한이 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주말에 들어온 제한 중에서 소개를 해드리면 국민연금 수급 대상자 대출 용도 추가, 예를 들면 대출 용도가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등으로 제한돼 있어서 이걸 좀 추가하는 그러니까 국민연금 자기 계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출 항목을 좀 다변화시켜주는 것이 없겠냐라는 정책 제안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신용 서민 수급자들이 생계 등의 어려움이 있어서 대출이 안 돼서 사채 시장으로 많이 가는 상황 아닙니까? 이래서 이 문제에 대한 좀 제도 개선해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1급 지체장애를 겪고 있는 국민께서는 이것도 오래된 사실 제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도 활동 지원,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혹은 활동 지원하는 그거를 가족들도 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그런 제안들이 참 오래된 제안인데 하여튼 이런 제안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제안들은 저희들이 화요일, 금요일 일주일에 2번씩 분류를 해서 각 분과에 분류해서 전달을 할 거고 그러면 국정과제 수립을 할 때 이 내용과 대통령 공약을 연결해서 국정과제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좀 최대한 노력을 하고 국정과제에 반영되지 않는 것들은 각 부처의 정책과제로 전달해서 검토하고 그렇게 진행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통 플랫폼에 대한 이제 공모가 마무리됐고 한 4,500건이 넘는 명칭에 대한 제안이 있었고 그 제안 중에서 저희들 내부 절차를 거쳐서 한 20개 정도를 우선 추렸고 그거에 대해서 오늘까지 온라인 폴을 진행하고 내부 절차를 거쳐서 한 25일 경에는 명칭을 좀 정하는 결정을 좀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좀 첨언을 하면 흔히들 약간 그런 오해들이 좀 있어서 일부 보도에도 좀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현재 장관들을 업무 보고에 부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장관들을 불러 앉혀놓고 호통치고 이런 거는 좀 사실과 다른 얘기입니다. 혹시 그렇게 좀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실제로 보고하는 분들은 대부분 다 차관들도 하고 있지 않아요. 철저하게 실무자급에서 보고를 받고 있어서 기획조정실장이나 이런 정도의 공무원들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있고 실질적인 그 실무자들과 토론을 주로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치 우리가 무슨 장관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호통치고 그런 건 사실이 아니다라는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 정도 하고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두 번째 줄 기자님 먼저.
받으시고 세 번째 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 동아일보 조홍영 기자입니다. 그 조직 개편 TF 회의 오늘 뭐 진행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좀 어느 정도 내용 얘기된 것들 공유해 줄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조직 개편 실시할 부처에 대해서 좀 우선순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게 있는지, 뭐 예를 들면 기재부랑 검찰을 우선하고 뭐 기후에너지부 같은 새로운 부처 만드는 건 조금 나중에 한다든가 이 정도 공유해 줄 수 있는 부분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우선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그 대통령 선거 과정 속에서 공식적으로 공약으로 한 바들, 뭐 예를 들면 기후에너지부 신설이라든지, 뭐 기재부의 기능 재편 문제라든지, 검찰 문제라든지 이런 공식적으로 약속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게 우선적으로 검토되는 거고요. 그 내에서 그러면 어떤 과제를 우선하고 뭐 장기 과제로 돌리고 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막 논의가 착수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우선 과제와 뭐 장기 과제를 구분하고 이런 것들은 현재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공약에 나와 있는 조직 개편 수요에 대해 다 정리를 했고, 1차적으로 정리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시민사회나 언론이나 전문가들 혹은 부처에서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또 요구되고 있는 또 조직 개편 수요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건 또 별도로 지금 이제 정리를 한 상태이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과제를 놓고 저희들이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가고, 그 검토는 우리 국정기획분과의 TF뿐만 아니라 그 분과의 해당 그 기획위원들도 참여하셔서 그 해당 주제 그 부처와 관련된 논의를 할 때는 같이 논의를 진행하는 형식으로 시작이 되고,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논의가 이제 시작되는 거니까 차차 이제 설명드릴 것들이 좀 생겨날 겁니다. 그때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 뉴스원 박혜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방금 이제 대통령실에서 장관 인사 발표가 났는데요. 이제 강선우 의원님이 여가부 장관으로 가신다고 해서 강선우 의원님 혹시 국정기획위에서 이제 빠지게 되시는 건지, 그리고 국무조정실장님도 바뀌시게 되는데 부위원장으로 새로 들어오시는 건지, 그리고 오늘 또 기사가 났는데 그 원수견 교수님이 또 사퇴하셨다고 해서 그 부분 공석이 어떻게 다른 분으로 채워지는 건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예. 우선은 그 강선우 의원이 이제 여가부 장관 지명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 위원 활동하시는 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과거에도 보니까 그 문재인 정부 때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활동을 하시다가 아마 입각을 하거나 다른 정부 보직을 받으면서 이제 위원들 사퇴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 통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나 싶고요. 국무조정실장이 변경이 되면 국무조정실장은 이건 청문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즉시 임명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국무조정실장이 당연직 부위원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라는 자연인이 부위원장이 아니고 국무조정실장이라는 지위 자체가 당연직 부위원장으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면 교체가 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견 위원에 대해서 저도 사임하셨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했다, 그렇게 저도 들었고, 더 이상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후임에 대해서는 아마 각 그 분과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아마 보충 논의를 이제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정치행정분과에서 재난 이쪽 좀 전문가가 좀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그동안 있어왔기 때문에 아마 보완을 한다면 그 분야에서 보완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 아마 구체적으로 혹시 뭐 위원을 추가로 위촉을 하게 되면 절차가 진행되는 대로 또 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첫 번째 줄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JTBC의 송승환입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금감원이랑 하는 업무보고 일정 한번 다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보도에서는 금감원 같은 경우에는 24일 여의도에 가서 금감원에서 보고를 받는다, 이렇게 보도도 나오고 있어서 또 하는도 뭐 시간이랑 장소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보도에 보면 이제 금감원과 하는 같은 경우에는 이 업무 보고에 의무가 있지는 않는 기관들인데 먼저 이렇게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와 있어서 어떻게 일정이 잡힌 것인지 그런 배경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보통
우리 기관도 좀 업무 보고를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당연히 보고를 받아야 하는데 이제 빠진 경우도 예를 들면 뭐 이제 경제 2분과의 우주항공청이라든지 또 원자력 안전위원회라든지 이런 데는 당연히 업무 보고를 받아야 하는 기관인데 빠진 경우는 추가로 하는 것이고 업무 보고를 이제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되는 기관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기획위원회에 또 새로운 정부에게 이러이러한 업무 보고를 하겠다라는 그런 또 의사를 밝힌 기관들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한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일정과 관련해서는 조금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자료가 금감원이 6월 24일이면 내일이지 않습니까? 내일 한다는 자료도 있고 26일 한다는 자료도 있어서 이 자료가 지금 혼재돼 있어서 제가 브리핑할 때는 26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또 다른 자료에는 24일로도 돼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확인해서 그건 공지로 저희들이 그러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또 질문해 주실 기자님 손을 들어주시면 예, 첫 번째 줄 기자님. 파이낸셜 뉴스 권준호라고 합니다. 어저께도 말씀하셨는데 여야 공통 공약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가지고 뭐 TF를 구성해서 공약을 짜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나왔는지 궁금하고 지금 국정위가 그 짜여져 있는 공통 공약을 가지고 어떤 뭐 좀 향후 국정 과제를 새롭게 발굴한다든지 그렇게 계획이 좀 궁금합니다. 예, 우선은 여야 공통 공약에 대해서는 국조실에서 아마 대통령 선거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통 일반 정부 부처들이 다 하는 건데요. 그 주요 정당의 후보들의 또 정당의 공약은 또 이렇게 별도로 정리를 해요. 그렇게 해서 뭐 국조실에서 그렇게 여야 공통 공약으로 되고 있는 것들을 좀 분류를 하는 작업이 하나 좀 진행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여야 공통 공약에 대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것에 대해서 공통 공약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미 이제 당 차원에서도 이제 정리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저희들이 더불어민주당에게는 구체적으로 공식적으로 요청을 할 겁니다. 혹시 당 차원에서 정리한 공통 공약이 있으면은 저희들한테 좀 협조해달라고 요청을 할 거.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이나 다른 정당에도 그렇게 좀 저희들은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요걸 좀 정리하고 나서 그럼 이제 그 국조실 거하고 각 정당 것들 이렇게 교차를 하면 공통 공약이라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물론 이제 공약에 따라서는 세부 과제가 정확히 안 돼 있는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뭐 제목만 같다고 해서 그게 꼭 공통 공약인지는 좀 오한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정당에게 조금 더 세부적인 안을 좀 있으면 좀 요청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가능하면 저희들이 국정기획위원회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또 공식적으로 요청을 할 생각이니까요. 그거는 저희들이 계획을 만드는 대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예. 네 번째 줄 기자님. 네,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황윤기입니다. 그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하나는 그 기자간담회 때 그때 이춘석 분과장님께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관련 업무 보고가 PPT로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제대로 좀 이해하지 못했다는 말씀하셨는데 혹시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는 따로 다시 받으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제 배포된 자료를 보면 법무부의 업무 보고는 좀 상당히 충실하게 진행이 된 것 같은데 거기 말미에 뭐 수사권 기소권 분리에 대해서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 정도를 그 기획위원들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사 기소권 분리에 대해서 검찰은 업무 보고가 중단이 됐는데 법무부는 좀 충실히 진행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법무부 보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선은 이춘석 그 경제 2분과장이 하도 빠르게 지나가서 잘 기억이 안 난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지. 그거를 예, 다시 보고받는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이제 뭐 어제도 또 오늘도 그 무슨 단독을 달아서 보도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각 부처가 국정기획위원회 업무 보고를 할 때 이게 보고했다.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보고에 포함되어 있냐, 뭐 포함됐냐, 그렇지 않냐도 물론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건 어쨌든 간에 보고가 됐다라는 사실 말고는 사실 아무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토대로 해서 구체적인 국정과제로 어떻게 그러면 분류할 것이냐, 또 선정될 것이냐, 선정된다면 구체적으로 이제 세부 실행 계획을 짜나갈 텐데 그때 어떻게 될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현재 상태에서는 크게 그 꼭지가 보고됐냐 안 됐냐는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그 점 좀 주의를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법무부에 대해서는 물론 제가 그 법무부 보고 현장에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보고를 받았던 그 분과장이나 위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검찰과 법무부의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한 태도는 좀 온도 차이가 있더라. 약간 이런 분위기 전달은 있었고요.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차차 그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계획들을 세우고 또 뭐 조직 개편이 필요하면 조직 개편이든지 이런 부분들에 담아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진행되고 결론이 나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인 것이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 분위기 전달만 드리는 것이 좀 적절할 것 같습니다. 뒤쪽 줄에서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네. 예, 대변인님 오늘 고생 많으십니다. 저 채널A 이준성 기자입니다. 아까 그 첫 브리핑 마지막쯤에 이제 기관장 부른 적 없으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지난 금요일 방통위 업무보고에서는 공개 발언에서 이 업무보고 막 이진숙 위원장이 동의한 거냐고 이제 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을 정도로 이제 업무보고와 그간 기관장의 평소 소신에 좀 차이가 있었고 그래서 좀 위원장을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뭐 뒤에서 있었다고 제가 들어서요. 혹시 목요일에 있을 방통위 업무보고나 뭐 수요일 검찰 업무보고에 기관장을 부르실 계획이 있으신지 먼저 하나 여쭙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그 금감원 요거 얘기해 주시면서 뭐 우주항공청이나 원안위처럼 받아야 하는 업무보고가 빠진 경우 추가로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받아야 하는 업무보고가 빠지게 된 뭐 경위가 어떻게 될지 여쭤봅니다. 예, 뭐 먼저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부터 할게요. 그러니까 받아야 하는 것을 빠졌다라기보다는 우선은 이제 그 부처, 그러니까 경제 2분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그 대상으로 하는 기관들이 많잖아요. 뭐 산업부, 뭐 과기부, 뭐 농림부, 뭐 해수부, 그런 부처를 먼저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청단위 행정기관이나 혹은 행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로 받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한다는 것이지 뭐 누락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방통위 그 업무보고 과정 속에서 위원 중에서 뭐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방통위 위원장이 뭐 출석을 해서 업무보고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사안이 모든 업무부처의 기관장들을 불러 세워가지고 모욕 주고 망신 줬다라는 것을 일반화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뭐 방통이나 뭐 검찰은 뭐 그 검찰총장을 부른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고 방통위는 내부적에서 뭐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신 분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 분과에서 어떻게 정리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더 이상 질문이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네, 두 번째 줄 기자님. 네, 대변인 주말 동안 쉬어가지고 업데이트 느렸다면 죄송한 질문인데요. 그 검찰청 재보고 부분은 정확하게 어떻게 소속과 되나요? 성함 한번 한국경제신문 부탁드립니다. 정혜입니다. 네. 검찰도 재보고를 받기로 저희가 한 걸로 돼 있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언제 다시 재보고를 받으시는지 부분하고요. 그리고 이제 해수부 같은 경우는 조직 개편이 아니라 이전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요거는 저희 기획분과에서 다루시는 건지 아니면 담당 그 소분과에서 다루시는 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해수부는 그 기획분과에서 다루지 않고 그거는 소관 분과에서 다뤄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검찰은 그 내일까지 일단 서면으로 자료를 내일까지 다시 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보고는 수요일 오전 10시 그렇게 지난번에 공지가 됐고요. 그게 아직 변경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질문이 다 맞춰진 것으로 생각하고 이상으로 오늘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시고요. 이게 하여튼 월요일 날은 보니까 월요일 날 오전에는 너무 이렇게 바빠가지고 이게 오전에 브리핑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네요. 예.
예, 아까 그 금감원과 관련해서 아마 자료가 약간 오기들이 서로 있어가지고 그랬던 것 같은데 24일 날 14시 40분에 여의도 예, 장소는 예, 하여튼 날짜는 내일 진행한다고 합니다. 예. 아마 토요일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언론인 여러분들도 좀 쉬셔야죠. 그렇잖아요. 그렇고 일요일 날은 지난 주말에는 이제 우리 위원장님과 분과장들이 간담회를 했고 그런 것처럼 일요일 날은 안 좀 저라도 나와서 당연히 질문에 좀 대답을 해드리고 일주일 좀 총평 좀 하고 다음 주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하는 것을 일요일 날 한 오후 정도에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하루는 좀 쉬죠. 예, 그래요.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